안녕하세요. 정적분의 활용의 넓이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사실 계산 연습이 주된 내용이고요. 좀 계산을 줄이기 위한 요소들만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처음부터 요령을 다 공부하는 것보다 여기는 조금 연습을 직접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서요. 사실 정적분 하는 내용 중에 시험 문제에서 계산으로 시간 잡아먹는 파트가 여기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스킬들은 문제풀이 가서 하도록 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는 빠져 있는데 수능에서는 자주 물어보는 그런 개념 하나만 좀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간단하다. 보시면 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꼭 좌표축이 아니라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도 뉴 함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곡선이어도 우리가 뉴 함수로 만들어주면 사실 다 모든 문제를 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투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넓이기 때문에요. 절대값을 써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y축하고 할 때도 지금 y축하고 둘러싸인 경우에는 y를 적분 변수로 생각하셔가지고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일 때 a부터 b까지 fx dx였죠. 그런데 얘는 사실 y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는 y는 y dx였다면 자 이렇게 y에 대한 식을 dy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이 친구는 그냥 x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dx 해준 거고요. 얘는 x에 대해서 dy 했다 라는 의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복잡한데 그냥 결론은 어떻게 하면 된다? 식을 세우면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한테 x식을 세울 수 있게 문제에서 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보시면 y로 범위를 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녀석이죠. 그러면은 내가 1부터 2까지 y니까 여기 x dy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꼭 x dy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x를 구하기가 쉽죠. 근데 이런 게 드물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곤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적분 변수만 y일 뿐이지 문제풀이는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도 조금씩 고민을 하시면 좋습니다. 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y는 fx를 이용한다라는 건 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적분할 수 있는 구간을 쪼개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기억 니은인데, 그렇다는 것은 내가 니은 디귿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기억을 유추할 수 있죠. 기억은 유추할 수 있고 디귿도 유추할 수 있고, 그럼 사실 니은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을 구해서 기억 디귿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y는 fx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겠죠. 굳이 x는 이걸 못 구해도. 그리고 이제 수투에서 배웠을 때는 일사분면에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형으로 푸는 게 더 간단했습니다. 이 전체 박스에서 작은 박스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f에 대한 적분값을 제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y축 적분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고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그냥 절대값 써서 풀어주면 돼요. 그럼 당연히 적분 구간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교점 구하셔야 되고 적분 구간을 세분화해 주셔야 합니다. 네, 얘를 또 y축에다가 문제를 내면 똑같이 적용해서 풀면 되는데 계산이 딱 봐도 성가시겠죠. 이런 부분은 계산으로 힘을 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녀석은 뉴함수로도 풀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얘가 뉴함수니까요. 해석 자체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넓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뉴함수를 구했을 때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고 하면 넓이는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 ab가 정적분 값이라고 하면 말이에요. 수학적 면적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구해주셔야 합니다. 뭐 가령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그냥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 아니라 이렇게 구했더니 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 빼기 b를 구해줘 이렇게 내면 얘는 그냥 정적분 해주시면 돼요. 절대값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이 정도. 이유는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빼라니까 뉴함수 구했을 때 달라지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로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A는 F가 위에 있다고 보셔야 되고 B는 G가 위에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가 빼버렸으니까 그냥 F가 계속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뉴함수 구해보시면 좀 자명하게 잘 보입니다. 네,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뉴함수로 다 구하고 있습니다. 뉴함수로 구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좀 까다로운 상황이 나왔을 때도 차분하게 생각을 잘 해야겠죠. 얘는 일단 y축으로 해줘야 되는데 lnx에서 x를 지금 빼주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y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x 빼기 x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x는 y로 보고 얘는 x는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보고 나서 빼줘야 되니까 이 y 빼기 y 이렇게 y로 항상 하는 문제는 x dy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데 여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넓이가 같다는 건 서로 이 a 여기가 a라는 소리죠. 그러면 뉴함수 구했을 때 그냥 계산하셨을 때 0이 됩니다. 절대값을 한다면은 fx만 두 번 해주면 되겠지만 지금 둘이 같기 때문에요. 뉴함수에서 딱 이런 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a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적분해 주시면 0이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으면 이런 상황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쪽 양이 많죠. 역함수를 우리가 그래프에서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이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걸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는 거의 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들은 다 수원 수투에서 했던 내용에 응용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는 시험에 또 잘 안 나와요. 이것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증가하죠. 증가하는 일사분면에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형을 가지고 풀 수 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게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 막 추가로 막 적어뒀잖아요. 이 내용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역함수가 요즘 나오는 트렌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를 조금 풀고 나서 역함수는 또 따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 보시면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고, 하나는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도형의 넓이니까요, 절대값 씌워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2sin x를 미분해 주시면,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요. 네, 우리가 이거는 사실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부분이죠. 2를 밖으로 빼고 나면 총 4칸이니까 한 칸당 1이라 그랬죠. 우리가 사인 그래프는 여기 한 칸이 1이에요. 1. 그럼 총 4칸 있으니까 답은 8이다.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 y는 ln x 플러스 1, 이 녀석을 y축이죠. 그럼 원래 y축을 여기 xdy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식을 세워보시면 내가 지금 x를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x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구간 놓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걸 내가 그리는 게 어렵다. 그러면 얘를 굳이 이제 식을 이렇게 썼지만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x 식만 완벽하게 세웠으면 여기를 그냥 y축이라고 놓고 계산을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원점을 지나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지수함수가 생겼을 것이고, 이 친구를 내가 마이너스 ln3부터 ln3까지 적분을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적분 구간의 세분화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ln3부터 0까지 하나 해주시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 것 같고요. 적분 구간의 세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풀어주시면 되겠고, 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반영된 거예요. 마이너스가 여기 반영이 됐죠. 여기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다? 이렇게 빠르게 세우는 거 중요하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 보시면, 자, 곡선 2개로 둘러싸여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돼요. 곡선 2개는 교점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적분 구간의 세분화 하셔야 하고, 때에 따라 유함수로 생각할 줄도 아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그래프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개형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사인 그래프고요, 코사인 그래프죠. 그러면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만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만나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에서는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x는 0, y는 2분의 파이, 딱 이렇게 여기까지, x는 2분의 파이까지만 계산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둘러싸인 구간은 이렇게 되겠죠. 크게 그렸는데 별로 안 이쁘네요. 자, 이 녀석의 이제 그림을 확대해 놓은 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고, 그냥 뭐 이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하면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이 위에 있고 이유는 사인이 위에 있으니까 적분 구간 세분화 하시되 순서 이렇게 바뀌는 거 생각하셔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다 풀고 넘어오셔야 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y는 일단 그려볼까요? 처음에는 내가 문제, 물론 예를 보면 힌트긴 한데 시험에서 뭐 이렇게 내기는 좀 그렇거든요.
문제에서 말로 좀 설명을 해주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도달하게끔 하겠죠. 차라리 이렇게 줄글로 써놓는 거는 네, 시험 문제는 이런 스타일로 나오면 읽으면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y축 대신에 이 친구가 왔다 생각하시면 되고 둘의 교점 하나랑 y는 0값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 그냥 여기를 y축으로 놓고 x축으로 놓고 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를 잘 속이기만 하면 이걸 잘 풀 수가 있어요. 나를 잘 속이면. 그래서 y축에 대한 얘기네 라고 하는 순간 결국에는 x dy 이렇게 어차피 풀 거니까 x 필요하죠. 그러면은 범위 조심하시고요. x는 1보다 일단 같거나 커야 하고요. y는 지금 이 그래프의 특징을 봤을 때 0보다 같거나 크죠. 얘가 그대로 유지가 좀 돼야 합니다. 얘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잘 보시면 y 제곱은 x 이제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x는 y 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정역 치역도 다 똑같이 연결이 되죠. 얘가 정역이고 얘가 치역으로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x는 x 기준으로 보면은 2y가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x는 2y다. 그럼 얘가 뭐 이렇게 좀 생겼는데 분명히 교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교점이 있으니까 또는 통과를 하던가 그래야겠죠. 어쨌든 스접이든 이렇게 스치듯 바운스를 하든 아니면 뚫고 나가든 어쨌든 교점이 형성될 겁니다. x는 0부터 y는 0부터니까 여기에 넓이를 구해줘 이런 의미죠. 둘의 교점을 빠르게 구해보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교점은 이제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여기가 어렵지 않게 1이라는 것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x는 2y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지금 주어진 식을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빼함수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풀 때 빨리 풀으라고 몇 가지를 외워라 뭐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기 싫잖아요. 계산하기 싫으니까 이 영역을 쪼개서 풀겠다는 거죠. 내가 여기 하나 이거 하나 거기다가 아래 박스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이 1이고 이 보라색도 1이고 빨간색은 3분의 1로 외우고 다니고 그래주면은 답은 3분의 1이다가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계산하기 싫었어 그러면은 좀 적절하게 그래프의 특징을 외우고 다니면 빠르게 풀 수 있다.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풀어드렸고 여러분이 이렇게 거꾸로 그래프 그려서도 풀어보세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경우에는 적분을 굳이 절대값 씌워서 즉 세분화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적분한 값이 0이다 라고 하셔 풀면 되고 얘는 딱히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역함수로 넘어가야 하는데 얘가 조금 설명해야 될 부피가 크기 때문에 흐름상 한번 끝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 일단 다 풀고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 강의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역함수의 그래프 내용에서 여러분이 좀 공간을 확보하셔야 되는 게 좀 적을 때가 많지 않아서 이 정도 여기 사용하시고 예제를 이거 하나 정도는 여기 공간을 사용해야 되니까 3-2번 푸실 때는 공책에다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